환율도 많이 올랐고 오른 게 뭐 환율만 올랐겠습니까? 과일 가격이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랐죠. 금사과라고 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도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 역사 속으로 또 시계를 돌려보면 과연 우리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과일을 과연 드셨을까? 자주 드실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조선시대 과일을 얻기 위한 악전구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과일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사과 사러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놓고 온다는. 비싸더라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과일이 좀 있었을까요? 풍족했을까요? 과일이 조선시대의 과일 이야기로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시 허생전이죠. 허생전. 허생전에서 보면은 허생이 네. 처음으로 변부자한테 1만 양을 빌려서 한 일이 안성에 내려가서 네. 서울로 올라가는 모든 과일들을 매점매석해서 거기서 돈을 10배로 불립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과일들이 있었고 그 과일들이 지방에서 생산돼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 과일들이 쓰이는 데는 주로 제사 때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들이 후식이나 간식으로 과일을 많이 먹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설탕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설탕이 되게 귀했고 예. 단맛을 느끼는 게 과일만큼 좋은 게 또 없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 과일. 특히 조선시대에는 어떤 과일이 인기였을까요? 그 과일이 이제 흔했던 건 귤, 귤이요? 유자, 그다음에 뭐 사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주나 포도, 감 있었고 참외도 있었습니다만 네. 참외는 이건 과일이라기보다는 조선 사람들에겐 밥이었습니다. 거의 식사를 참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흔했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그렇죠? 참외가 왜 밥으로 불렸는지 저 뒤편에 저희가 예. 한번 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귤이 많았다. 예. 귤을 좋아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꽤 귤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옛날만 하더라도 지금은 한 작년만 해도 좀 싸긴 했지만 원래 귤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귀한 것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귤 이름을 한자로 황감이라고 하는데 황감. 예. 조선시대 이전에 중국에서도 귀한 과일이라서 유명한 얘기로 육적이라는 사람이 오나라의 육적이라는 사람이 네. 삼국지구 원수를 만났을 때 귤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려고 소매 속에 넣어갔다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귤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를 생각하며 귤만 보면 엄마 생각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속담이 있죠. 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어떤 뜻이에요? 이게 워낙 귤이지만 이게 회수라고 이제 강남을 이제 건너가게 되면은 다른 과일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속담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회수 예. 물은 이제 중국. 예, 중국강이죠. 중국강. 해강이죠. 예. 그래서 어떤 강남. 지역을 넘어가면은 귤도 탱자가 된다. 예. 다른 과일이 된다. 그렇죠. 네, 다들 그러니까 귤도 탱자도 다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러면 귤은 주로 제주 지역에서 그렇죠. 나왔을까요? 귤이라는 것이 제주도 그리고 저쪽 경상남도 남쪽 지방에서 네, 따뜻한 곳에서. 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야 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고려 때 사람인 이숭인이 진주에 내려가서 지은 시를 보면 네. 대나무 광주리에 귤을 담아서 팔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진주 쪽, 경상도 남도 그쪽에서도 귤을 먹고 사고 팔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만 아하. 역시 귤의 최대 산지는 제주도지요. 제주도. 예. 근데 지금은 뭐 제주도가 굉장히 관광지로 인기 있는 곳이고 예. 한 번쯤은 내려가서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도 꼽히기도 한 달 살기. 하는데 근데 조선 시대에는 약간 이 제주 지역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다고요? 제주도가 워낙 멀고 섬이다 보니까 네네네.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 여기 파도가 심하다. 그리고 섬에 옛날에 독일 장기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주도인 섬에 장기가 오래서 사람들이 살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 소문도 기운이 안 있었어요. 좋다. 예. 그리고 대역죄인이나
그런 잘못한 사람들을 제주도로 많이 유배를 보냈기 유배지로 때문에 유명했었다고. 그렇죠. 제일 머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 자체도 이제 좀 그 이름이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탕나, 탐모라, 그다음에 탐라 그런 식으로 탐라. 예, 다뤄 불려서 탐라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긴 한데 워낙 그 나쁜 악명들이 높고 이제 그 소현시대의 아들나 송시열 같이 왕한테 되게 눈밖에 난 사람들이 많이 귀향을 갔어요. 소현세자를 예, 비롯해서. 소현세자의 아들들하고 소현세자 광해군, 아들들. 예, 그 광해군, 광해군도. 광해군도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실학자인 정약용인데요. 정약용. 예, 정약용이 당시 그 강진에서 귀향을 가 있었는데 예. 제주도로 귀향 보낸다라는 소문까지 돈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제주도 사람 살 때 아니라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정약용이 여기에 반박을 한 게 한양에서부터 제주도까지 800리 떨어져 있으면 그럼 위도로는 3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남쪽이라면은 당연히 그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이 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초목이 무성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장기가 그래서 살기 좋은 데일 텐데 그런데 장기가 뭐 살기 나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위도가 3도 차이 난다는 얘기고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실제로 게다가 남쪽 지방이니까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역시 사람이 그래서 과학이나 상식을 좀 있어야 되는구나. 배워야 돼. 예, 그래서 좀 역시 정약용.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야 너 유배를 제주도로 가게 됐어? 야 거기 살기 좋아. 괜찮아.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뭐 그게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약간 거기가 그 화성암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예. 흙도 좀 검은색이 많고 그래서 조금 인식이 안 좋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당시 제주도에 또 귀향 갔던 사람이 송시열이라고 유명한 유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여기는 아래쪽은 여름인데 산에는 눈이 있어. 왜냐 한라산에는 그쵸, 눈이 그쵸. 보이죠.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제주도를 안 가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소문이 안 좋긴 한 거였지만 지금이야 못 가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조금 더 많이 생기기는 할 텐데요. 그렇죠. 당시에 일단 그러면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이거를 서울까지 한양까지 올려보내는 게 되게 또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귤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그 나라로서는 곡물로 제주도에서 귤을 보내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개수는 그때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겨울 즈음에 그 배에다가 제주도 귤을 가득 싣고 네. 서울로 갑니다. 한양으로. 배로 예. 실어서. 그래서 임금님도 먹고 음. 신하들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도 나눠줬는데 네. 그래서 조선 특유의 시험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황감제라고 있습니다. 황감제요? 예, 과거 시험인데 이름하자면 귤 시험. 예. 귤을 귤 시험이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그 황윤석이라든가 당시 그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황감제는 12월에 치러지는데 학생들한테 모여놓고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시험장 앞에 커다란 귤 박스를 갖다 놓고 이제 시험 본 다음에 귤을 가져가게 합니다. 격려 차원에서. 경렴이 경품이죠. 근데 귤이 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은 보러 오되 네. 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귤 가져가는데 눈이 뒤집혀서 마구 귤을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네네. 귤 나눠주는 사람 워낙 하나 둘 이렇게 나눠주는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도 급해서 귤을 들고 막 모여든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마치 그 동물원의 원숭이한테 바나나 나눠주듯이. 그래요? 예. 게다가 귤 더 가지겠다고 사람들끼리 몸싸움도 벌어지고 하도 심각해서 그 황감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과거 시험이냐라고 화내면서 쓴 것도 남아있고 심지어 조선왕조 실록에까지 그 귤 나눠 가지다가 싸움박질 벌어졌다라는 얘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난장판이네요. 그렇죠. 그 난장판이 그게 원래 그 시험 보던 그곳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다면서요? 셈이죠. 예.
근데 저는 귤 시험, 황감제라고 해가지고 귤에 관련된 시험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귤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보는 자리에서 귤을 격려 차원에서 경품 예. 차원에서 나눠줬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약간 이제 귤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에 보러 가는 뭐 그런 사람도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있겠네요. 예. 약간 저 그 군대 훈련소 때 예. 초코파이 얻으려고 그쵸. 막 교회 가고 절에 가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신하들에게 또 왕이 나눠주는 예. 그런 하나의 역할도 됐던 거예요. 예, 그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네. 귤 400개를 승정원 신하들한테 나눠주고 맛있게 나눠 먹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갖다 드려라. 오. 왜냐면 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효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소매에 넣어서. 과일하면 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귤을 가져와서 또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그때 귤 나눠받은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시 쓴 것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왕족들도 귤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가 남긴 그 보관한 편지에 따르면 예. 효종의 왕비였던 인선왕후가 딸한테 귤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예. 귤이 27개의 홀수가 들어와서 오. 그 너하고 또 다른 딸한테 나눠주는데 너한테 한 개 더 넣어줬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게 남아 있습니다. 27개를 13개, 14개 나눴는데 너한테 특별히 14개 넣었다. 네. 그래서 저기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조금 서운하죠. 먹은 걸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왕족인데 귤 하나 더 넣었다라는 게. 그래서 왕족이라도 귤 13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13개, 14개. 이게 또 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귀했던 과일이죠.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귤을 조달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예. 중부지방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과거에 급제하면 이게 또 귤을 또 수월하게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아까 얘기했던 그 황감제에서 그 급제한 사람이 그 급제했던 게 당시 학생이었던 정약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네네네. 학생이지만 그 당시에 왕을 정조를 특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장원급제에서요. 예. 그래서 시까지도 지었어요. 기뻐서. 황감제에서 그러니까 예. 귤을 나눠주는 시험에서 1등을 해가지고 예. 왕도 만나고 예. 시를 좀 읊어줄 수 예,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새 밑에 쓸쓸하게 단갈로서 배회하다. 붉은 옷을 지어 입고 승면전에 이르르니 눈개인 궁전은 하늘 높이 솟았고 바람 불어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네. 먼 곳에서 황감 귤이 들어온 걸 한번 보소. 은택이 본디부터 먼 백성에 미치었네. 그 정약용이 이상하게 제주도를 꽤 좋아해서 제주도 풍습 얘기도 쓰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귤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귀한 귤을 예. 또 임금님도 만나고 직접 또 선물도 받고. 자 그러면 그 귀하다는 귤을 제주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러면 제주 지역에서 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부유했을까요? 사실 제주도 사람들에게 귤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이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겨울마다 네. 그 산양에 귤을 보내야 되는데 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 몇 개 올려 보내 하면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귤 하나, 귤 2개.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 당연히 귤인데 터지거나 상하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터지거나 상한 개수만큼 또 보내야 됩니다. 뭔가 손실보상 개념으로. 그리고 그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흉년이 들어서 귤이 잘 안 맺힐 때도 있고 네네. 그 바람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 사람들이 당시에 일부러 귤나무를 찍어버리거나 그 재를 뿌려서 죽여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귤 개수를 맞추는 게 힘들어서 아예 귤나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압박을 받아서요.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예 관리들이 그 덜 익은 귤 열매 개수를 세어가서 그걸로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참 비싼 값에 팔아갖고 많이 남겨 먹고 좋네가 아니라 그건 또 이제 나라에 바치는 거니까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힘들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귤나무를 없애버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 한양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 그 귤을 제대로 못 보냈던 적도 있어요? 예. 그 1796년 즈음입니다. 예. 그 한 전해에 굉장한 태풍이 이제 그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사람들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가 이런저렇게 겨우 이제 구휼하고 그랬던 다음 해의 즈음인데 네. 그해 따라 그 귤이 와야 되는데 귤 실은 배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양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예.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혼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섣달 금음 딱 12월 31일에 맞춰서 네. 귤 실은 배가 한양에 아, 도착합니다. 도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연을 설명하는 거죠. 그에 따라 갑자기 풍랑이 닥쳐서 귤꽃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귤이 안 맺게 됐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귤나무를 끌어안고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귤은 바쳐야 된다. 제발 열매를 맺어다오. 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열흘 뒤에 갑자기 귤꽃이 새로 피어서 귤이 열매를 맺어서 그걸로 따서 보내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신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걸 쓴 게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요. 예. 공귤송이라고 있네. 예. 공귤송.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래할 때 송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장르, 그 문학의 장르인데요. 예. 여기서 공은 바로 그 공물할 때의 공. 예. 그 곡물로 바치는 귤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 사연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흉년이 들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귤나무를 끌어안고 울고 갑자기 귤이 열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전 눈물 젖은 귤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정약용 선생이 다 기록으로 예. 또 남겨주었고. 근데 이 노래가 제주도 사람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노래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흉년이 너무 들어서 나라에서 힘써서 제주도 사람들을 살려냈으니까 네. 제주도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귤아 제발 열려라오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물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그 귤을 또 다시 한양에 조정에 올려 바쳐야 되니까 또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예. 근데 여기서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예.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되게 풍요로운 사람 같은데요. 예. 김만덕.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가 그 배출한 아주 걸출한 인물인데요. 예. 바로 아까 얘기한 1795년 커다란 흉년이 닥쳐서 예. 제주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가깝고 곡식을 실러 나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전라도입니다. 예. 실제로 그 조선 때에는 제주도가 전라도에 속해 있었고요. 오. 그 행정구역 구성으로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 전라도에서 곡식을 실어 보내는 배가 침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다 굶어 죽겠다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여자이고 당시 객상이나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네네. 여자 부자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곡식을 다 풀어서 제주도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다시 곡식이 올 때까지 사람들을 먹여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조를 비롯한 조정 공신들이 전부 김만덕을 표창하고 내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김만덕은 자기는 한양에 가서 임금님도 뵙고 싶고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위인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김만덕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정약용도 만나봤고 최희공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 금강산 여행까지 다녀왔던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김만덕 그러니까 예. 제주의 위인인데 영웅인데 예, 덕이 있는 부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또 덕을 베푸니까 또 본인에게 예. 그런 게 또 돌아왔던 거고. 참 이 눈물 젖은 귤 이야기 듣고 있는데 예. 제주에서 그 많은 귤 그리고 조정에서 몇 개 올려 보내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 처음에는 배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육로로도 이게 갔습니까? 그 조선의 사람들이 이제 그 박제가나 이런 실학자들이 네. 조선의 상황을 비판한 게 왜 왜 조선에는 수레가 없냐? 수레, 네, 수레. 그러니까 마차 같은 거. 네, 도로가 안 닦여 있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조선은 도저히 육로의 길을 뚫기가 특히 그게 뭔가 무거운 짐을 수송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대량 수송을 하기가 산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을 비롯해서 제주도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네. 쌀이나 여러 가지 곡물을 올려 보낼 때 대부분 육로보다는 바다, 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많은 이 배로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상업들은 대부분 보부상, 사람이 지고 나르는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배도 이제 곡물을 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귤을 배에 실어서 올려보내는데 그 험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옛날에는 그 신안 앞바다에 많이 이제 나오죠. 뭐 침몰해 있다. 침몰했던 거. 네. 거기 지역은 그나마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라앉는 것인데 조선시대 곡물을 실은 배가 가장 많이 가라앉는 데가 안흥량이라고 해서 지금 충청남도 저쪽 태안반도, 그러니까 안면도 태안반도 있는 앞에. 데쯤 예, 안면도 거기 쪽에.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예. 거기가 아주 잘록하게 돼 있고 아주 해안선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거기에서 가다가 가라앉는 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거기에서 이제 지명으로도 남아있어요. 배가 너무 가라앉아서 예. 배 가라앉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농담삼아 이제 바다만 풍년이다. 하도 배가 가라앉아서. 네. 왜냐하면 곡물 자체가 물론 무겁기도 하고 당시 배들이 무거운 걸 싣다 보면은 가라앉기도 하고 보통 곡물 싣는 배에 곡물만 싣는 게 아니에요. 상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싣다 보니까 네네네. 배 자체가 무거워서 좌초되거나 침몰 많이 했습니다. 한 번 갈 때 그냥 많이 실어 보내려고 했다가 예. 또 그게 침몰하기도 하고 태안반도 근처에서 예. 배가 또 많이 침몰했고. 그래서 한번 저쪽 효종대나 그때쯤에는 이 태안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이 가라앉았죠. 운하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예. 조선시대에? 예. 그건 엄청난 공사잖아요. 그러긴 한데 워낙 너무 사고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쉽진 않았고.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약간 좀 해안을 따라서 조운선이라는 이제 그 배로 수송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다. 예. 근데 또 사고도 많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귤이 참 귀했다라 이야기를 해보는데 감은 어땠습니까? 감은 좀 흔하지 않았을까요? 감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흔했죠. 네. 사실 요즘 우리 과일하면 사과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네.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사과는 능금이라고 하거든요. 능금. 예, 별로 얘기가 없고 오히려 감은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감을 아주 사랑해야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네. 바로 호랑이와 곶감. 네. 속담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곶감을 아주 좋아했으니까 호랑이가 아이 얘기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거 역시 상주 곶감이겠죠. 저희 집에도 좀 있습니다. 상주 곶감. 예.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맛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사두셨어요? 예. 사죠. 감말랭이. 곶감은 이거 얼려놨다가 먹어도 예, 그렇죠. 오래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도 요게 유명을 했던 거예요. 감이 전역에서 나긴 했는데 주로 충청도 쪽에서 많이 납니다만 네. 사람들이 몹시 사랑하고 즐겨 먹었던 과일이라면 역시 감이 되겠습니다. 박성춘님이 조금 전에 귤 이야기할 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주 출신 후배가 귤나무 하나 있으면 대학 공부 가능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옛날 이야기가 됐네요. 옛날에 진짜 그랬겠네요. 예. 감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넘어와 있는데 그럼 이제 감이 좀 흔했으면 이거 가지고는 좀 사람들이 좀 풍족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또 감 때문에 막 문제가 또 생겼을까요? 감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순환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순환이요? 예. 바로 병자호란 이후에 예. 조선이 청나라한테 숙이고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에 후금이었습니다만. 근데 후금의 태종 홍타이지가 네네네. 조선한테 요구했던 곡물이 바로 홍시였습니다. 단감? 예. 단감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홍시 말고도 말랑말랑한. 예, 말랑말랑한 그 감입니다. 예. 그래서 1634년, 그러니까 인조 12년 때
그 후금의 사신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홍시가 조선에서는 천한 과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하다. 청나라에서는 귀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우리나라에 의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잘하게 보내지 말고 감 좀 많이 보내라라고 국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수량이죠. 홍시 3만 개를 보내라고 합니다. 3만 개요? 예, 홍시. 홍시? 예. 그거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예. 야들야들한 거를 국감이라면 모를까 홍시를. 3만 개를 어떻게 보내요? 지금 생각해도 3만 개는 되게 많은 건데. 근데 어쩌겠어요. 보내라고 포장 기술이 하니까.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그때. 저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만 네. 지금 와도 억소리상이가 게다가 홍시만뿐만 아니라 이제 배, 네. 하얀 배 그것도 2만 개를 보내라. 그러니까 홍시 3만 개, 배 2만 개를 보내라고 요구를 해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청나라가 좀 군사적으로 좀 강했으니까 그쵸. 막 이게 무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사신을 보내고 네.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게 청나라 사신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중간 관리직이에요. 위에서 쪼이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호주머니에서 은을 꺼내면서 이걸로 살 수 있겠냐. 은전을 먼저 줬다고요? 예, 은을 막 그래서 선수금 개념으로? 예, 선수금이요 막 은을 오.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네네네네. 명나라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명나라의 은혜 어쩌고 하지만 명나라 사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받아가거든요. 아, 조선 사람들에게 예. 명나라 사신들이 좀 예. 뜯어갔다. 예, 주는 것 없이 그냥 은을 다 뜯어가는데 청나라는 이걸로 좀 사와 하면서 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먼저 청나라는 선수금을 주는 나라였다. 그래서 되게 제가 양반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때 조선에서도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계속 거절해요. 아 이거 못 받는다. 진짜 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안 되냐. 배라도 없냐. 그러면서 계속 은을 주려고 하는 것을 조선 사람들이 거절하고 돌아와서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감을 싹싹 긁어 모읍니다. 일단 청나라 사신이 은전을 막 주면서 선수금을 줄 테니까 감 구해달라 해도 아 일단 우리 부담돼 안 받을게 막 이랬다는 거고 또 어찌됐든 간에 구하긴 구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감을? 겨우 온 나라를 긁어서 한 14,000개인가 구해서 보냅니다만 예. 근데 감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 터지죠.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서 이 당시부터 조선이 완전히 나라 일은 뒷전이고 감 수송 대작전으로 며칠간 계속 의논을 합니다. 감을 어떻게 보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 감이 두 종류 있었다고 해요. 네. 조홍시와 만홍시. 조홍시, 만홍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를 조자고 늦을 만자인데 네네네. 조홍시는 빨리 익지만 빨리 물러지고 그 만홍시는 좀 늦게 익지만 오래 간다. 그래서 그러면 만홍시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홍시가 아니었으니까 급한 대로 조홍시로 보내자라고 해서 나라 사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쌓아안고 감을 어떻게 보내냐. 일단 14,000개를 보내고 그다음에 여벌감이 또 익는 대로 소량씩 패킹해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보내고 파발을 통해서 보내고 그렇게 계속 감을 보냅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뭐 물류센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냉동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감을 보내면 그 심양의 당시 소현세자가 예. 그 볼모로 잡혀 있었다. 볼모로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받아서 체크를 하는데 12월 1일 날 보냈는데 이게 분량이 섞여간 거예요. 아, 왕의 아들이 예, 체크를 청나라에 해봤는데 그 볼모로 잡혀 있는데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조선에서 온 감이 이게 14,000개. 그런데 썩었나 안 썩었나? 예, 봤는데 터진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그쵸, 지금 뭐. 누가 한 입 먹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흙덩이를 묻혀서 가미적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 뭐 찰흙처럼 이제 동그랗게 예. 뭉쳐놓고 이거 감이요 이렇게 속여놨던 예.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렸다는 거잖아요. 예. 기록에 남았다라는 근데 건. 또 그렇게 해서 감이 이제 늦게 오니까 또 태종 홍타이지가 또 심통을 부립니다. 왜 빨리 안 주냐? 빨리 나한테 보냈어야지. 그래서 되게 서운해하면서 그 못 살게 괴롭히고 그 다음에 조선 그에 간 청나라 사신도 감 준비 안 됐다고 하면은 삐져서 연애 행사에 참석 안 하는 등 온통 감으로 조선이 아주 달달 볶였습니다.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홍시를 좋아해서 예. 달달 볶였다. 네. 단 감이 아니라 달달 볶였다. 한규봉님, 그때부터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었구나라고.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까지 네. 그 많은 홍시를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조선 땅에 있던 감을 진짜 탈탈 털어서 보낸 거면 예. 조선 사람들은 그때부터 감을 먹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매년 감을 4만 개씩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이야, 홍타이지가 죽을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감이 다 없어지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감을 써야 할 일에 감이 없어서 은행을 대신 썼다고 돼 있습니다. 감 대신에 은행으로 뭐가 대체가 돼요? 제 생각 아마 제사상에 올릴 때 감이 올라갈 때 자리에 은행을 대신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많이 나오고 뭐 호랑이 곶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데 이 참 감 때문에 또 울고 웃는 예. 일들이 많았던 거네요. 야, 앞에서도 소현세자가 또 감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이 예. 했던 거고. 특송 받아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나라의 세자인데 감이나 받고 앉아 있고. 그러면 청나라 그 홍타이지가 살아있을 때는 매년 4만 개. 예, 4만 개에다가 그 배도 여러 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특설 물류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물류 라인이 예, 만들어졌어요. 감은 이제 감은 이제 호소 지역 뭐 그런 데서 다 따서, 전라도 그런 데서 네. 다 따서 보내고, 그 배는 서해고. 충청도 쪽에서 따서 보내고, 배는 근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감이 제일 인기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홍타이지가 죽고 나서 그 보내야 될 감이 반으로 팍싹 줄어들고요. 점점 더 줄어서 이제 이후에는 매년 2,000개씩만 보내면 되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죽은 다음에는 예. 보내는 감도 좀 줄었다. 그러니까 감에 눈이 뒤집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그 홍시가 그렇게 맛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예. 그냥 뭐 하나 꽂히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귤 이야기, 감 이야기했고 예. 앞에 서두에 참외가 조선 사람들에게는 과일이 아니라 밥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참외가 밥이었을까요? 그 조선 사람들 중에 이제 그 구한말 정도에 예. 그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남긴 기록을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밥 대신 참외를 먹는다. 그만큼 흔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참외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맛있지요? 예, 예.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 쌀값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쌀을 안 사 먹고 참외로 밥을 먹어서 아. 그래서 쌀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기록을 그 일본 사람이 적어놨어요. 참외를 많이 먹어서 예, 쌀밥을 덜 먹고 그래서 쌀값이 내려갈 정도였다고요? 예. 실제로 그 지규식이라는 사람이 쓴 네. 화제일기라는 게 있는데 네. 이분이 일기를 쓰면서 가계부도 적었거든요. 네. 술보다 참외를 더 많이 사 먹으시더라고요. 술값이 2냥이면 참외값이 6냥. 그래서 참외를 많이 사와서 또 친척들에게 다 나눠주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게 비쌌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 참외를 한두 개가 된 게 아주 많이 사서 아, 많이. 한 번 참외 먹으면 가격이, 거의 서너 개나 7, 8개씩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아까 얘기한 일본 사람이 참외를 왜 이렇게 많이 먹냐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얼마 전 그 파묘 영화에서도 참외와 은어 이야기가 나오죠. 참외랑 은어. 네. 그랬는데, 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참외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마쿠와우리라고 하지만 많이 안 먹고, 그리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참외보다는 멜론을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외를 엄청나게 먹어낸 조선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많이 나기도 했었고 맛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네요. 참외를 좋아했던 인물들. 그 일단 임금님으로 성종이 있습니다. 성종. 예, 성종이 그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 있는 건데 네. 어느 날 신하들한테 참외를 내려줘요. 그래놓고선 그 말을 내렸는데 이게 역력하게 삐진 거예요. 내가 아직 참외를 못 먹어봤는데 네. 보니까 사람들이 참외를 먹고 있네. 왜냐하면 당시 그 과일 같은 거는 조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나온 과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천신제라고 해서 네. 조상님들이 있는 아. 사당에 바쳐서 조상님 맛 좀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먹거든요. 아, 제례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성종은 자기가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먼저 좀 먹을 수도 있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일을 신하들한테 보내면서 네. 너희들은 맛 좀 봐라. 나는 아직 천신제를 못했으니까 못 먹는다. 그게 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죠. 너희들만 참외 먹으니까 맛있냐? 참외가 넘어가냐? 그런 뜻이죠. 이런 예가 없는 놈들 막 이러면서 나한테 안 주고 너희들만 먹냐? 그런 뜻이죠. 아, 일부러. 예. 근데 그게 문헌에 남아 있다. 예. 실록에 남아있어 그래서 정말로 쪼잔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이 워낙 먹을 거에는 약간 치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례를 좀 천신제를 지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먼저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은 천신제를 지냈겠죠. 네. 왕한테 안 줬을 뿐이죠. 근데 이게 참외를 먹는 방법 가지고도 좀 재미난 일화들이 많이 예. 있다고요. 워낙 그 조선 사람들이 참외를 좋아했으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참외를 우리가 보통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덕무라고 해서 조선 정조 때 남긴 사람이 하면 참외 껍질 좀 벗겨 먹어라 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아, 그냥 통째로 막 와그작 먹는 사람들이 있는 있었다.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 것들은 참외 껍질을 벗겨서 먹네? 이 배고플 때는 그냥 그러고 또 먹어야 되는데 라고 글 남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바로 참외 많이 먹기 내기입니다. 예? 참외를 많이 먹는 걸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참외를 이렇게 가득히 쌓아놓고 예. 빨리 먹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고 네. 그럼 진 사람이 참외값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면 네. 참외가 좀 흔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좋아했다는 거고. 예, 굉장히 많이 먹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덕무 같은 경우 그 참외 먹을 때의 매너에 대해서 쓴 게 그 참외 껍질 좀 벗겨 먹어라 하는 거고 참외 먹고 나서 이빨 자국이 남긴 걸 남한테 주지 마라. 그래서 딱 보이잖아요. 그분들 참 바쁜 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걸 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고요. 이덕무 그분이 한입 약간 베어 좀 물고 넘겨주지 마라. 예, 약간 좀 그런데 팍팍한 요즘 시대의 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실학자네요. 예, 정말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 먹던 거 주지 마라. 예. 그러니까 아마 누가 먹던 걸 줬던 걸 당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라고 글을 남긴 게 아닐까 옛날이니까. 싶습니다. 위생관념이 없었을 때니까 옛날이니까. 근데 또 그런 이덕무도 그 사람이 그 백타파 사람이었거든. 실학가 중에. 예. 그래서 백타파의 유명한 사람이 박제가 초정 박제가 그래서 이 북학론 쓴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참외 14개 갖다 놓고 참외 먹으면서 씻으며 논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학자들 사이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예. 거고. 근데 여기 은장도가 등장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은장도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무슨 여자들이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 사실 은장도는 남자들도 많이 가지고 다녔고 그 은장도의 가장 큰 쓸모는 바로 참외 껍질 벗겨 먹는 거였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은장도 갖고 다니면서 예. 참외 까먹으려고. 예. 실제로 그래서 쓸모가 많죠. 사실 참외만 깎아 먹은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쓸모가 많은데 주로 이제 그 참외 깎아 먹는데도 많이 썼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참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정약용조차도 네. 자기가 참외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는 참외에는 먹개비다고. 그래서 참외를 자기가 직접 재배해 보려다가 농사가 쫄딱 망해서 한 2개 겨우 열어서 되게 슬퍼하니까 정약용이 되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옆에 프로 농사꾼이 지나가면서 농사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라고 구박을 하면서 지나가서 정약용이 되게 슬퍼하면서 그걸 또 시로 남겼습니다. 아, 농사를 글로 배워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프로 농사꾼이 보기엔 예. 정약용이 아주 농사가 형편없었던 건데요. 다행히 계속 하다 보니 또 실력이 늘어서 나중엔 참외를 좀 여러 개 열려서 정약용이 되게 기뻐하면서 천신제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당에 바치고 흑산도에서 유배 중이던 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 농사 잘 지었다라고 자랑한 것도 자랑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 예. 야, 조선 시대의 귤, 감, 참외 얘기만 해도 또 이렇게 시간이 또 훅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